예, 지금 저 임시국회 열리지 않습니까? 2월 4일부터. 국회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들은 말할 자격도 없다고. 예. 대변인이신데. 어떡하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따가운 소리를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2월 국회가 사실 할 일이 많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그 국회잖아요. 네. 어떤 일,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만 꼽자면 어떤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첫째는 이제 우리 민생 관련 법안들 저희들이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못했던 그거를 해야 되니까 예컨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건 처리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당선인도 이제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 박근혜 당선인과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나왔고 그걸 처리하게 되면 이제 지방세 그 세수 부족분이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좀 보전을 하겠다라는 뜻을 아마 당선인이 밝힌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생 입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2월 25일 출범을 하니까 그 정부조직 법안이 아무래도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뭐 여야 6인 협의체가 이제 어제 결성되기로 했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바로 심의에 들어가서 공청회도 열고 죄송합니다. 그 2월 1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던데요. 그럼 딱 2주잖아요. 근데 2월 4일부터 하니까 열흘이네요. 그 가능해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안을 잘 처리를 하고 또 뭐 야당의 뜻도 의견도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국민의 뜻도 반영을 해서 좋은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안 할 수 없죠. 네, 그래야 이제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참 너무 할 일이 많은 2월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어제 좀 많이 집중했던 게 쌍용차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여야 원래 노사정 협의체였는데 여야 협의체로 됐죠.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여야 의원 이제 양쪽에서 3인씩 해서 이제 5월 말까지 매주에 한 번씩은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어제 반응은 이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하고 이제 지금 쌍용차 기업노조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뭐 조금 서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여당과 야당의 또 이제 시각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원만하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접점을 잘 찾아가지고 좋은 해법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이 쌍용차는 이제 국조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어서 여야 원내 대표들이 우선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있고요, 뭐 그밖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말하자면 악성분규 파업, 장기간 파업들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뭔가 조금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까 가장 먼저 민생을 꼽으셨는데 민생 차원에서 이건 좀 한번 현장이라도 가보고 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수위에서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견해를 잘 좀 듣고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다만 이 이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정치권이 이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면? 뭐 지금 쌍용차에서는 지금 현재 뭐 노사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급선무는 이제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그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고 노동자 또 복직도 시켜야 되는데 그 자꾸 이제 이게 정치 이슈화되고 쟁점화로 만들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대통령 특사 관련해서도 뜨거웠어요. 임시국회에서 좀 제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뭐 저도 강력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뭐 사면이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걸 이제
이 남용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이 있고 예. 또 사법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많은 비판을 이제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새누리당은 사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이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의원은 벌써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야당도 같은 생각이고 또 야당의 의원도 법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뭐 여야가 뭐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예. 어제 저희 이제 MBN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출연해서 특사를 거래하던 로비 시장, 지하 시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 저도 그 말씀은 들었는데 예.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랫동안 했지만 예. 글쎄 과연 로비 시장이 있었는지 뭐 시장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뭐 로비 활동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예. 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그건 뭐 우리 현재 여당이나 또 지금 야당이나 뭐 이제 이 정당 차원에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그 권력형 부정부패 문제, 예. 선거사법 문제, 또 미성년자 성폭력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진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그 사면 절차가 이번에 좀 논란은 됐습니다만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과 기간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다 자격 요건들을 네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서 쭉 네. 심사까지 해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로비한다 그러는 건 좀 그래서 아주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몰라도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예. 이제 국회나 대법원의 이 사전에 이 의견을 청취하는 걸 의무화하자. 그래서 좀 더 검증을 하자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고요. 또 지금 사후 통제가 안 됩니다. 사면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니.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헌재의 판단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후 통제 성격의 제도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쨌든 좀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참 어제 말이죠. 박근혜 당선인하고 새누리당 지도부 긴급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 가셨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은 그런 자리에 안 가세요? 어제는 아마 고위당직자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모르세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이 여권 전체가 상당히 좀 답답해하는 또 좀 어떤 분들은 좀 위기이다. 네네. 물론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기라고 인식해야 된다. 네네.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 네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이제 엊그제 있었는데 그때서도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예. 목소리가 나왔고 뭐 당선인도 이제 그 여론을 아마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또 어제 아마 모임에서도 이제 당 지도부는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을 좀 전달했을 걸로 저도 짐작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잘 경청을 해서 이제 좋은 이 앞으로 그 결과물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 쪽에서 쓴소리 직원 고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외부의 질타가 있잖아요. 네, 언론의 질타도 많았고 한데 예. 그 과정은 이제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뭐 저도 그 총선 때부터 또 경선 그다음 대선 뭐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 뭐 민심을 많이 전달하고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예. 그 박근혜 당선인의 장점이라면 그래도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이 주로 듣습니다. 듣는 분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외부로 이제 그렇게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또 좀 더 그 여론을 잘 이제 인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